미란 보고서에 보자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는 지금 이제 무역 구조를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갈아엎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 달러 약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크립토 커런시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거든요. 20만 달러 전망하시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한 4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고란입니다. 일기 때 2000 몇 년이었나? 아무튼 일기 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달러가 제일 좋은 거야. 비트코인은 쓰레기. 약간 이런 이제 발언을 했었어요. 미국 대통령이니까 달러가 제일이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산이니까. 근데 이제 후보 시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했죠. 대선 후보 시절에.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라고 하는 게 열리는데 거기 가가지고 야, 우리를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게, 미국을, 난 비트코인을 지지해, 뭐 이런 말들을 이제 여러 가지 했었죠. 그리고 이제 공약 등으로, 물론 트럼프 입으로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내가 전략 자산을 비축하겠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친크립토적인 공약들이 많이 나왔고요. 일단 대선 때부터 약간 그런 입장을 나타낸 이유는, 첫 번째, 대선 후보 시절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냥 표를 모아야 되니까. 이거 봤더니 약간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센서스가 뭐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대충 보니까 이 부동층 가운데 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꽤 많네? 라고 하니까 요 사람들을 공략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공략하는 건 과거에 없던 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바이든 행정부가 약간 반크립토적인 느낌을 줬었기 때문에 내가 친크립토를 하면 부동층에 있던 사람들이 내 쪽으로 돌아올 수 있겠네라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미국을 위대하게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무역 시스템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재구조화에 들어간 이유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서 이 크립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닌가 해요. 그 한 축이 이제 비트코인이고,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쪽에 훨씬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보자. 그리고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지위가 여전히 유지되는데 뭔가 보탬이 되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코인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 때 교본이라고 하는 미란 보고서가 있거든요. 스티븐 미란이라는 지금 백악관에서 무슨 경제 자문으로 일하고 있는 그 분인데, 그분이 2024년 11월에 허드슨 베이 캐피탈이라는 곳에 수석 전략가로 일할 때, 야, 이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면 미국의 무역 구조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라는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란 보고서라고 하는데, 그 미란 보고서에 보자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관세 정책, 환율 정책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는 지금 이제 무역 구조를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갈아엎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 달러 약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약세 때문에 대안 자산인 금과 암호화폐가, 거기서는 비트코인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냥 크립토 커런시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아서 헤이즈 역시 지금의 관세 정책이 앞서 그 미란 보고서에서 나온 대안 자산인 금과 크립토 커런시, 그 맥락에서 비트코인에는 오히려 호재라고 언급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런 버핏도 그렇게 말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고. 우리한테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분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매매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장기 보유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적립식으로 매수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 저는 제 생각에는, 물론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너무 정답지가 나와 있다. 이게 지금 물론 이게 이제 이 자산에 아직까지는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주기를 판단하는 게 맞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탄생 이후 지금까지 봤을 때 무조건 성공한 투자 전략이 있었습니다. 뭐냐? 4년만 버텨라. 4년만 버티면 어느 고점에서 사든 4년 뒤에는 항상 그 고점보다는 높은 가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수없게도 트럼프 취임 전날 10만 9천 달러에 사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고민하신 분들께 4년만 버텨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비트코인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굉장히 평평한 언덕을 그냥 천천히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기 투자 어떠냐? 물론 장기로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진흙이 나와. 무슨 이제 강물에 빠져. 갑자기 운하가 나와가지고 정말 아주 진짜 뭐 빠질 것 같아. 정말 거기서 죽을 것 같아. 그런 걸 모두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그 우상향,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상향해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단기로 놓고 보자면 파고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고에 재수없게 이 높은 꼭대기에서 타게 되면 야, 여기까지 진짜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못 버티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제가 이 버티는 전략 중에 하나로 적립식 투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장기로 적립식으로 투자해라. 이거 약간 마치 야,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수준이긴 한데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내 돈 갖고 해야 됩니다. 네, 내 돈 갖고 빚내서 하시면 안 되고 빚내서 하면 쫄려가지고 장기 투자 하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내 돈 갖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돈인데 쓸 돈이면 또 안 됩니다.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는 게 진짜 아니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이게 이제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데 약간 요 텀이 있잖아요. 야, 내가 3개월만 요거 투자해가지고 조금 약간 좀 돈을 벌어보겠다.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왜냐하면 3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제가 장기로 오른다라고는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장기라고 했을 때 도대체 너의 장기는 몇 년이라고 했는데 뭐 장기로 저는 한 10년 말씀드리고 싶지만 10년이라고 하면 너무 장기니까 최소 4년 이상이 돼야지 코인 시장에서는 장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확신하지만 3개월 뒤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 돈 갖고 해야 되고요. 쓸 돈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계좌를 나눠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건 장기 투자, 모으는 용 계좌가 있고요. 하나는 매매용이 있어요. 이 매매용을 가지고는 비트코인을 매매하셔도 되고요. 갑자기 야 이거 이 알트가 갑자기 쏘네. 그래서 추세 추종 매매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들어갔다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 매매 계좌를 통해서 이 자산을 불려가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제일 재밌는 투자가 내가 내 돈 들어간 투자가 사실 제일 재밌잖아요. 물론 이 가운데 돈이 들어갔는데 돈이 줄면 괴롭지만 아무튼 이게 불어나면 굉장히 재미가 있잖아요. 이 장기 투자용은 그야말로 내가 내 아들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고 그야말로 내 라이프 사이클에서 진짜 내가 뭐 집을 사야 될 때나 진짜 큰 목적의 이제 느낌으로 이제 계좌 하나 갖고 계시고 요 다른 계좌는 약간 단타 느낌으로 매매용으로 이용하시면서 계좌를 불려가 보는 재미도 느끼시면 어떨까. 다만 이제 계좌를 분리하셔라. 근데 이게 분리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하다 보면 이 매매 계좌가 딸려 자본력이 여기서 뺍니다. 확실히 분리하셔라라는 말씀 드릴게요. 뭐 산술적으로 그래요. 옛날에 비트코인이 발행된 게 예를 들어서 100만 개만 있었을 때 갑자기 발행량을 공급을 절반으로 줄였어. 그럼 공급 쇼크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지금은 1,900만 개 정도가 발행이 됐나요? 앞으로 한 200만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미 시장에 발행된 물량들이 이미 많아요. 근데 공급량을 줄인다고 해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숫자로만 놓고 보자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수요예요, 수요. 수요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반감기가 주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반감기가 되면 이게 과거 사이클을 보니까 공급이 절반으로 줄면서 가격이 올랐네? 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죠.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요와 공급 숫자를 따져봤을 때 이게 얼마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느냐가 아니라 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경험칙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반감기는 무조건 가격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 그 영향력은 확실히 뭐 줄어든 건 맞죠. 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지금 한 8만 5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기에 뭐 나쁘지 않은 가격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그때 7만 4천 갔을 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사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 같고요. 뭐 지금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지금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사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20만 달러 전망하시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1차 불장, 2차 불장 이렇게 왔을 때 보자면 1차 불장의 고점을 2차 불장에선 항상 더 이렇게 몇 배로 이렇게 띄어요. 그러는데 시장 자체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커지다 보니까 이 상승폭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 단순하게 얼마가 올랐냐를 보면 당연히 가격 수준이 높으니까 훨씬 더 많이 오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1차 불장 때 고점이 한 19,000달러쯤 됐을 거예요. 근데 2차 불장 때 고점이 69,000입니다. 한 4배 올랐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상승률 자체가 점점 줄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번 3차 불장의 고점은 저는 2차 불장 때 고점이 6.9만 달러에 한 2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 14만 달러 정도를 보고 있고, 야, 지금 8만 5천인데 여기서 어떻게 14만 달러를 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보자면 지금 매크로 상황이 안 좋은데 이게 약간 정리가 돼서 비트코인이 일종의 약간 가격 자체가 이렇게 막 널뛰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겠죠.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그 전략적 비축 행정명령 냈을 때 상무장관하고 재무장관한테 좀 알아봐라, 아이디어 좀 알아봐라라고 했거든요. 예산을 안 쓰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요. 그 방법이 저는 한 올 하반기쯤에 이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 방법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더 크게 막 더 갈 수도 있겠고 한데 제가 느끼기에 막 적극적으로 막 진짜 말 그대로 뭐 연준이 들고 있는 금을 팔아서 막 사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서 지금 들고 있는 걸 안 파는 방법 이외에 새로 사는 뭔가가 나올 거거든요. 그 뭔가가 나오면 그 호재를 받아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 14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네, 예상은 예상입니다. 네. 종목 상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MTNW. QR코드 찍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무료로 참여하세요.